영끌에서 비수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최근에 이슈도 있었죠. SK. 그런 내용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원자재 모든 것이 오른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속화되면 안 되니까 회수해야 되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다. 그런데 아직 기준금리는 올리지 않았지만 이미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시중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다. 특히 주담대 금리는 이미 2019년에 미중 무역전쟁으로 기준금리 내렸을 때 그때 한 1.5에서 1.25까지 내리던 그 수준까지 이미 올랐더라. 그런데 아직도 저금리 운운하고 있죠. 신용대출도 마찬가지고 거의 2019년 수준으로 올랐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 실물자산. 이게 굉장히 더러운 기사인 게 다 올랐다인데 그래프는 이렇게 보여주죠. 왜냐면은 원자재가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이 같이 오른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왜? 원자재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시멘트, 철광석 이런 것들 오르면은 집값이 오르는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실 땅값 이 정도에 집값 이 정도 해서 보통 한 이 정도의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의 가격을 받고 있으니 요만큼 오른다고 해서 지금 요거 더 올라야 될 상황이다. 이게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왜 이렇게 묶었냐. 얘네는 오르다 주춤하고 있는 거고 얘는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통해서 어떤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화폐가치 하락이다. 자산가치 상승이다. 이 공식을 머릿속에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가 떨어졌을 때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았죠. 인플레이션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그 전에 미중 무역전쟁 때부터. 그럴 때 왜 자산가치가 올랐을까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저렇게 되는 게 맞지만 경제 위기로 인해서 저금리가 오면 자산가치 거품이 생긴다. 이 뒤에 오는 인플레이션은 항상 화폐가치 하락과 실물가치 상승은 이끌어냈지만 자산가치 하락을 이끌어냈다. 왜? 거품이 심하니까. 그래서 자산가치가 원래 실제 가치는 이렇게 되고 있다가 인플레이션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이미 저금리 때려가지고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왔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뭐 부동산도 주식도 다 오른다고 하고 있어요. 세금 폭탄 맞을 바엔 안 판다. 세금 폭탄이 종부세 폭탄이 더 세요? 양도세 폭탄이 더 세요? 양도세 폭탄은 6월 1일부터 시작이고, 그리고 양도세는 돈 안 벌면 안 내면 되죠. 그러니까 많이 벌었는데 세금 내기 싫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 배제 해주지 않으면 안 팔겠다.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협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보유세와 금리가 동반 상승했을 때 하락세가 나타났더라. 공급이 진짜 너무 부족하다.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공급은 안 부족하죠. 특히 올해. 내년에 잠깐 부족했다. 23년부터 공급 폭탄이죠. 그리고 올해도 17년, 18년, 19년, 20년 요때 비하면 부족하지만 요때가 너무 많았던 거죠. 2014년, 2015년 이때랑 비교해봐라. 부족하냐. 코스피도 막 좋죠. 3260에서 3400 전망하고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유도했죠. 선진시장 편입되면은 4035까지 오른다. 근데 그래요? 주식부터 볼까요? 공매도 시작해도 다 오른다고 하죠. 공격받은 탑5 주가 모두 올랐다. 보면 어때요? 오른 것도 있고, 그리고 소폭 오른 것도 있고, 코스닥 쪽은 아주 작살이 났죠. 그런데 모두 올랐다도 아니죠. 탑5, 코스피 탑5는 올랐다. 예를 들어서 탄탄하고 커다란 대기업에 공매도 세력이 돈이 좀 있다고 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좀 통해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코스닥으로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보면 다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얘 조금 오르고 나머지 뚝뚝 떨어졌죠. 이런 것들을 왜 안 보여주냐. 4거래일 만에 12% 떨어졌으면 대폭락인데, 이번에 또 SK바이오팜 나오면은 바로 따상은 무난하고, 따상상이 될까 말까 할 정도다. 따상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더블 상한가 찍고 더블 하한가 찍을 뻔했다. 또 하락했어요. 시작과 동시에 떨어졌으니까 이제 저평가된 걸로 생각해서 사람들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죠.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공모주 하는 거 나올 때마다 엄청나게 되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막상 초창기에 사람들한테 거품 쫙 키워놓고서 양털깎이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보면 어때요? 따상 찍었다는 것들 3개월 새 다 절반 이상 하락했다. 대부분이 이랬다. 절반 이상이. 근데 이번엔 따상도 못했다. 주식시장도 슬슬 위험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대출 엄청나게 많이 받게 했죠. 공모주 무조건 뜬다. 따상. 그리고 기사를 안 내요. 3개월 동안 떨어지고 있는 거 이런 거 기사 안 내죠. 특히 주식시장 안 보고서 막 진입하는 사람들 뇌리 속에 뭐예요? 아, 공모주는 따상 혹은 따상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와서 얼마나 받은 거예요? 9조 원대나 대출을 받았다. B2가. 근데 B2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죠. B2는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의 이상의 피해를 보는 거고, 심지어는 반대 매매에 들어가면 작살 나는 거고, 올라가더라도 다른 사람들만큼 못 벌죠. 이자 갚고 하느라고. 그런데 자꾸 엄청난 기회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하고 있더라. 결국에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벌어요? 항상 증권사가 번다. 왜 자꾸 따상따상 공모주 하세요? 우와! 왜 이렇게 하겠어요? 언론은 항상 누군 편이다? 기득권 편이다. 그러니까 솔직히 증권사 막 홍보해주길 바라니까. 큰 고객이죠. 개미들 뭐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 작년에 주가 한 60, 70% 오를 동안 신규 투입된 개미들 1% 이상 손해봤죠. 올해는 어떻겠어요 그럼. 신규 들어오는 개미들은 부동산 쪽에서는 1순위인 건설사다. 그러니까 집값 높게 유지하는 것도 실수요들 주건 말건, 혹은 뒤늦게 따라 들어오는 투기 수요들 주건 말건 집값 올려가지고 건설사 분양 비싸게 하는 거. 어제도 역대 4위 순매수 했는데 코스피 떨어지고 있죠. 왜?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고용 부진이라고 금리 인상은 더 늦춰질 것이다 하면서 계속 오를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왜 벌써 떨어지고 있냐. 개인은 계속 사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죠. 왜 떨어지고 있어요? 외인들이 팔고 있다. 금리 인상 압박 느끼고 있으니까. 여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매도 공세 들어가서 지금 나스닥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인플레 우려가 나고 있다고 그랬죠.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 고용 쇼크로 인해서 인플레는 더 늦어질 거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안심시켜놓고서 가격 올려놓고서 팔고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속은 거죠. 옐런 의장이 우스운 사람이 아닌데, 전문가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금리 인상 다소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 이야기했고, 댈러스 연준 총재도 테이퍼링 논의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파월도 그 이전에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보다 한참 전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2023년 이야기했으면 지금쯤 테이퍼링 이미 들어가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지금쯤 테이퍼링을 들어가야 한다 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는 거죠. 준비하고 들어갈 테니까 너네 무리하지 마라,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주가 올랐으니까 우리나라도 주가 오른다. 왜? 고용 쇼크 때문에 인플레가 늦춰질 거야. 인플레 때문에 뭐 실물 자산 오른다고 하는 인간들은 뭔데? 그럼 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렸다 라고 하는데, 양적 완화 축소, 즉 돈 푸는 걸 멈춘다, 이게 우려가 사라졌다. 왜? 고용이 안 되니까. 고용 쇼크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뭐라 그랬어요? 공고를 냈는데 채용이 안 된다. 실업수당이 너무 높으니까. 예를 들어 한 실업수당이 한 3,600만원 정도 나온다고 칩시다. 월 300 해서. 월 300 이하인 사람들은 당연히 실업수당 받겠죠. 3,600에서 4,200 정도까지 되는 사람들도 일하면서 한 600 더 버느니 뭐 한 달에 한 50만원 차이 나는데 그냥 그럴 바에 좀 쉬자,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즉 지금 고용 쇼크 양적 완화 때문에 왔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온 고용 쇼크는 바이든이 뭐 양적 완화 더 해야 된다, 빨리 추진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제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양적 완화 축소해야 되겠다. 돈 너무 풀었더니 사람들이 이제 일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오히려 테이퍼링이 더 빨라지게 될 신호다. 이걸 가지고 양적 완화 축소라고 주가 더 오른다고 해가지고 며칠 더 띄워놓고서 그동안에 지들 도망갈 시간 벌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보다 더 심하다. 수출, 소비, 세수 모두 고고 하고 있죠. 수출 늘어났어요. 수출 늘어나면은 뭐가 늘어나요?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연일 고점 찍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금리 인상 압박이 되는데 소비가 늘어나요. 얘도 역시 이쪽으로 영향을 주고, 거기다 플러스로 가계 지출이 커졌다는 거죠. 세금이 늘어나요. 가계 지출이 커진다는 거죠. 가계 지출이 커질 요인들만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오를까요? 자산을 살려면 돈을 모아서 원격 때려야 되죠. 돈 모아가지고 한 방에 거기 부동산 사야 되는데, 주식도 모아가지고 쓸 돈 아껴서 사야 되는데, 지금 경기 돌아가고 가계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산시장 거품의 끝이 보이고 있다는 소리죠. 거기다가 미국은 고용 쇼크도 왔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못 퍼주죠. 왜?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맨날 지금 국가부채 위험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세계적으로 많이 푼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풀기도 어렵고 조금만 풀어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취업하고 있는 거죠. 최대 증가했다 지금. 문제는 근데 단순 노무다. 취업자도 늘어나고 경기 회복은 막 나와서 금리 인상은 당겨질 수 있는데 단순 노무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모아서 자산시장에 들어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금리 인상 2% 되면 얼마나 늘어요? 영끌죠? 시세 11억 4천짜리 아파트 영끌해서 샀다 했을 때 이거 영끌도 아니에요. 지금 계산한 거 3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1% 오르면 3,300, 2% 오르면 3,700이죠.
10억 8,400 요거 사더라도 쭉쭉 올라간다. 연 부담이 2% 올라가면 700만원 늘어난다. 30년으로 9.1억짜리 평균 가격 한 9.1억 정도 된다면서요. 2% 오르면은 한 700만원 더 늘어서 3천만원씩 내야 돼요. 연 평균 연봉 얼마 정도 돼요? 평균이야 높게 나오죠. 근데 중간값 보면은 3천에서 4천 정도 되죠. 특히 20, 30대들 중간값 보면 3천대겠죠. 대부분 다 때려 붓고 어떻게 생활해요. 그런데도 맨날 뭐라 그래요. 주사년 저기서 메르스 터지고 좀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 주택사업 경기 실사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이거 계속 보도해서 주택사업은 매우 유망한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 집값은 계속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오류죠. 주택사업 경기 실사 지수가 오르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왜 올라요? 이사대책 그리고 3기 신도시 이것 때문에 오르는 거죠. 집값이 오를 요인이 아니라 뭐가 오르는 거예요? 건설사 경기 집값이 떨어져도 일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가 높아진다는 건 공급이 많이 들어올 것이란 얘기다. 지금 막 이제 분양 들어가고 착공 들어가는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일하기가 좋아. 그러면은 앞으로 공급 폭탄 예정되어 있다. 이 소리죠. 이게 집값이 오를 얘기가 아닌데 제목을 써놓는 걸 보면은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가 높은 걸 가지고 주택 경기가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부동산원 지표든 KB 지표든 조금씩 오르고 있다. 지금 전화 많이 와요. 수급지수 띠링띠링. 전화 오는 사람들 통해서 조사해보면은 오를 것이라고 자꾸 전망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거 보면 어때요? 주택가격 전망 CSI 누구만 유지되고 있어요? 4월에? 40대 미만만 비슷하게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있다 지금. 나이 먹은 사람들일수록 아 이제 진짜 위험하구나. 주택가격이 이제 오른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결론 금리 인상 테이퍼링 압박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여기에 플러스로 아직도 B2 그리고 영끌 유도하고 있죠. 계속. 왜 이렇게 유도하고 있다? 막판에 빠지려고. B2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 고용 쇼크 가지고 테이퍼링이 일어나야 할 상황에 양적 완화 축소가 늦어질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주식시장에 사람들 유입시킨 거 보면 알 수 있죠.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이 몇 년 동안 그러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뭐예요? 막판에 털고 빠지려고 계속 지금 유도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